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탄핵 정국에서 일어날 정치 상황 몇 가지를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비상계엄령 선포로 빨라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는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인 여당이 소수이고 국회가 야당이 다수일 때 아직 협치라든가 혹은 민주주의에 미숙한 한국이 감당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서 전두환 대통령 이후 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제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영삼이 3당 합당의 전제가 내각 책임제였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내각 책임제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는 신군부 세력들이 남아있던 민정당 세력들이 김영삼에게 압박을 하자 김영삼이 내각제를 약속한 적이 없다면서 고향 마산으로 내려가서 일주일간 잠적하는 이런 해퍼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 김종필과의 연합인 DJP 연합에서도 전제된 것이 내각 책임제였습니다. 내각 책임제라는 것은 소수의 대통령이라든가 수상이 의회를 해산하고 그 다수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다수의 국회의원, 즉 국회의 다수를 가진 정당이 대통령이나 수상을 임명하는 혹은 수상을 맡게 되는 그런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내각 책임자라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러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수를 잃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대통령이나 수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수상이 그 반대 야당들의 혹은 자신들의 여당에서조차 그 반대가 심해가지고 국의회에서 반대가 심해가지고 국정 운용이 어렵다고 하면은 의회를 해산시킵니다. 그게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기한과 관계없이 그래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치러서 대통령이나 수상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겁니다. 그게 내각 책임제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을 신임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 다시 대통령이나 수상을 임명시키는 신임으로 인정하게 되고 지금 대통령이나 수상이 속한 정당이 소수가 되면은 다수당에게 대통령이나 수상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일어나서 표의 등가성으로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도 국민들이 선출한 거고 국회의원도 국민들이 선출한 그런 권력이기 때문에 둘이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와 대통령이 어떠한 아주 세련된 민주주의를 하지 못하는 국가에서는 지금 현재 한국의 헌법 체계에서는 늘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지금 87 헌법의 한계를 이번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서 정면으로 맞닥뜨려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87 체제에서는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인정하는데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해산 명령권이 없는 겁니다. 물론
아주 세련된 민주국가에서는 탄핵이라는 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남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는 1차적인 책임은 야당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탄핵을 남발하면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을 쉽게 말하면 탄핵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왕 탄핵이 된 거 비상계엄령으로서 대응하겠다, 이런 서로가 헌법의 어떠한 취지를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일방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거대 야당, 즉 공산좌파의 투쟁으로 이해를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무조건 잘못했다, 내란이다, 이런 주장은 국민들에게 맥히지 않습니다. 이런 대통령제에 대한 위험성은 늘 제기되어 왔고, 이런 문제를 맞닥뜨려진 것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서 경험한 것처럼 그 거대 야당과 혹은 소수 그룹이 연합해서 불법적인 탄핵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으로서 우리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윤석열 탄핵 정국과 맞물려서 다시 한번 내각 책임제 개헌 문제가 무리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첫째가 개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계 개편의 문제입니다.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되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면은 그 지금 자유우파 국민의힘 당은 사분오열되고 아주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좌파는 이재명이 주도하는 세력으로 통합되어 주도권을 쥐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탄핵 심판이 기각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국으로서 정당성과 어떠한 권력에 대한 통합, 이런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되어서 대통령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공산좌파도 분열에 빠질 것이고 국민의힘 당도 새로운 재창당 수준으로 재정립될 것이다, 재창당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므로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의 정계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의 전국 운영에 대해서 방해가 되었던 배신자 그룹들에 대해서 철저한 응징을 하고 자신의 노선으로 재정립시킬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한동훈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탄핵 문제가 불거진 것은 모두 한동훈 탓입니다. 한동훈이가 총선에서 여당으로서 그런 참패를 당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동지적 입장으로서 한동훈을 재신임하면서 당대표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에게 잘해준 것이 한동훈이 그것을 자기 잘난 탓으로 오해를 한 겁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이 지난 강의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을 절대 내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인데 한동훈이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동지적인 관계를 배신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재명 등 공산좌파들이 주도하는 탄핵을 미끼로 윤석열을 흔들면서 배반한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힌다면은 이재명과 손잡고 당신을 탄핵시킬 것이니 내 말을 들어라, 이런 협박을 한 겁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화가 나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그것이 또다시 탄핵으로 연결되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그 정말 버러지 같은 놈입니다. 그 총선에 실패했는데도 대통령이 정권을 만든, 대통령을 당선해온 공동 창업자로서 대우를 해주면서 총선 실패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 않고 당대표를 만들어 주었는데, 자기가 뒤를 돌아보면서 반성하지는 않고 도리어 윤석열 대통령을 이재명과 협잡하여서 탄핵을 지렛점으로 협박을 했다는 거, 이거 일반 국민으로서도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에 대해서 일벌백계로 엄중한 벌을 줘야 합니다. 만약에 한동훈에 대해서 엄중한 벌을 주지 않는다면 한국에 다시 배신과 거짓이 판치는 그런 역사적인 선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윤석열은 탄핵에서 돌아오게 된다면 한동훈을 아주 엄한 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개헌과 정계 개편이 이루어짐과 함께 조기 대선이 실시될 수 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서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윤석열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즉, 탄핵에서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조기 대선을 치르고 그 탄핵 정국을 마감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개헌, 정계 개편,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기 단축, 이런 문제로 인해서 탄핵 정국의 지금 수습 과정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탄핵 정국 이후에는 시민혁명이 일어난 이후처럼 새로운 공화국이 탄생될 것이다. 즉, 대통령 선거와 함께 혹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새로운 헌법으로 개헌될 확률도 높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지금 개헌 정국, 그 다음 정계 개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임, 이런 것과 맞물려서 개헌이 완성됨으로써 제7공화정이 창설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헌법,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국회,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는 제7공화정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한국의 자유시민들은 좀 더 혁신적인 사회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소극적이기보다는 혁명적인 변화를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현재 득세하는 공산 좌파들을 완전히 퇴출시키고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자유우파는 국민의힘 당을 해체시키고 새로운 자유민주정당을 창당한다든가 혹은 여러 가지의 정치 결사체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돈은 옛말처럼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책무를 다하면서
제6공화국 87체제가 마감됨으로써 제7공화정을 여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대적 영웅으로 등장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7공화국의 성립은 한국의 남북 통일을 만드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북두시민혁명군은 하면서 오늘 탄핵 수습과 탄핵 이후에 일어날 정치적인 변화에 대한 강의를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의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